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수도권에서 드라이브도 하고 하루 종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파주 임진각 관광단지입니다. 이곳은 현재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여러 관광지들이 모여 있어서 가족 단위로 나들이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임진각부터 평화누리공원, 캠핑장, 곤돌라 등 다양한 여행지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파주 임진각에 있는 모든 장소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임진각을 가려고 하면 가장 좋은 게 승용차이고 대중교통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경의선 끝인 문산역에서 임진각역까지 가는 지하철이 너무 적게 있고요. 아니면 문산에서 58번 마을버스를 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서울 홍대와 합정에서 7300번 버스를 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자주 다니던 임진각이기도 합니다. 임진각역에서 내려서 본격적으로 관광지를 보러 가겠습니다. 입구에 임진각 조각상이 바로 보이네요. 승용차로 여기를 오면 자유로 끝에 있어서 드라이브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임진각에 오시면 미얀마 아웅산 순교 외교사절 위령탑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휴관이고요. 오전 10시부터 관람 가능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인권, 잊혀지지 않을 권리라는 특별기획 전시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납북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게 전시되어 있었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납북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영상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 2층에는 상설 정시관도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나 납북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서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하기에도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영상실도 있고 휴게 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납북자들 이름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생겨난 임진각 관광단지입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산책하듯 걸어다니기 좋습니다. 단체 관광이나 외국인 관광객들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임진각역은 이런 모습이었고요. 임진각 보훈단지의 참전비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도 이날 구석구석 임진각을 다니긴 처음인데요. 정말 볼 게 많았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기차 모형도 있네요.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는 평화열차도 있습니다. 8분 정도 운영된다고 하는데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임진각에도 도보 코스인 임진나룻길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은 리모델링 중인데 어떤 걸로 운영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전망대도 있고 식당도 있었던 건물인데요. 그리고 바로 앞에 망향의 노래비 잃어버린 30년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망배단이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문산에서 개성까지 가는 노선도도 있습니다. 한때 임진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자유의 다리였습니다. 현재는 안정상 이후로 출입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여기 자주 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유의 다리 밑으로는 작은 연못이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자유의 다리는 포로들의 자유로의 귀환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도깨다리로 가다 보면 평화의 소녀상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느린 우체통이 있어서 편지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깨다리 근처에 기념품점도 있는데 물건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실제 운행되었던 경의선 잔당역 증기 기관차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진각에서 가볼 만한 곳인 도깨다리를 가볼까요? 임진각 도깨다리는 몇 년 전에 재현이 되어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저렴한 편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티켓 자동 발매기에서 티켓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 민간인 통제 구역을 지나서
도깨 다리를 걸어가 볼까요? 실제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기차 내부 모형이 있는데 옆 창문이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영상이 나옵니다. 정말 여행 가는 기분이 들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6.25 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된 교각을 활용해서 철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임진각 다니면서 입장료 내고 도깨다리 본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지금 보이는 철교는 북한으로 가는 철교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곤돌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 관광지도 보입니다. 옛날 미군기지를 활용해서 관광지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임진강 도깨다리, 여기도 한 번쯤 볼 만한 곳이네요. 도깨다리 전망대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 해설자분께서 도깨다리에 대한 설명도 해주십니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사이트에서 미리 신청해야 생태탐방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코스가 좋아 보이고 파주 DMZ 평화의 길 코스도 있습니다. 도깨다리와 더불어 비트 131도 관광지로 가볼 만한 곳입니다. 입장권을 통합권으로 구입하시는 게 저렴하니 좋네요. 실제 지하 벙커를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공간이 넓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름에 오면 아주 시원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길을 따라서 출구로 나왔는데 보니까 도깨다리 가는 입구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2000년 1월 1일에 만들어진 평화의 종도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여길 방문했는데 개성 임산축제로 인해서 주차장에 천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아주 넓어서 좋고 주차비도 하루 종일 2,000원이어서 좋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도 들어가 봤습니다. 1층에는 관광 안내소랑 전시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다양한 식당들과 가족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매표소에서 DMZ 평화관광 코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3 땅굴을 보러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소에서 관광지 음성 해설기도 대여 가능합니다. 1층 밖에 매점이랑 휴게소도 있고요. 옥상으로 가볼까요? 건물 옥상은 전망대처럼 되어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임진각에서 축제나 행사도 많이 열리는데요. 11월에는 파주 잔당콩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DMZ 생생누리 건물도 있는데요. 여기는 아이들이 3D 체험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VR 시뮬레이터부터 실감 영상관까지 다양한 체험놀이 공간이기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 오전 10시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파주 특산품들이 있는 로컬푸드 홍보 판매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각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곤돌라 탑승장도 있습니다. 저도 곤돌라 타고 민통선 안으로 한번 가봤었는데요.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미군 기지인 캠프 그리브스의 전시 공간도 꽤 볼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족 나들이 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가볼 만한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입니다.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곤돌라 타고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카페랑 편의점도 있어서 지친 몸을 쉬어가기에도 좋습니다. 임진각에는 작은 놀이동산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놀이기구들이 알차게 있어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함께 타기 좋습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놀이기구 바로 탑승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파주 임진각을 절반 정도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평화누리공원 보러 가보겠습니다. 평화누리공원 입구에는 전통 놀이기구 체험장이 있어서 꽤 재미있는 시간 보내기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실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구역에 그늘막 설치도 가능해서 좋습니다. 반려견은 출입 제한이라고 하는데 목줄 채우면 함께 산책도 가능합니다. 평화누리공원 여기 주변에도 다양한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도 따로 있어서 즉석 라면이나 음료수 사 먹기에도 좋습니다.
평화누리 공원은 그늘 없는 넓은 공원으로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꽤 불어서 연날리기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공연장도 있어서 가을이면 공연도 종종 열립니다. 평화누리 공원은 공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종종 촬영 장소로 나오기도 합니다. 평화누리 공원은 특색 있게 잘 만들어져서 1년 내내 질리지 않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바람개비는 이제 너무 알려진 포토존이 되었고요. 연인들 데이트 장소로도 아주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고 공놀이 하기에도 좋습니다. 또 분위기 좋은 카페도 있어서 커피 한 잔 마시기에도 좋습니다. 저도 종종 다니는 카페 포비인데요. 야외 테이블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누리 공원 와서 산책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고민거리 있을 때 평화누리 공원 와서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는 못 봤던 작품도 새롭게 설치가 되었네요. 평화누리 공원을 산책하고 숲풀놀이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판문점 견학 안내소와 DMZ 생태관광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있는 계단에서 전시도 하고 있네요. 전시 통로라고 하는데요. 어째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숲풀놀이를 보러 가볼까요? 숲풀놀이는 낮에 어린 아이들 놀기에 좋고 저녁에는 야간 산책하기 좋은 명소입니다. 숲풀놀이에 있는 누리성 모음마을인데요.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아이들 신체놀이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확실히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키우기 정말 힘든데요. 이런 데 와서 놀다 보면 한두 시간은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 애들 키우던 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숲풀놀이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서 성인들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넓은 잔디밭도 있어서 공놀이 하기에도 딱이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평화누리 캠핑장 바로 옆에 있어서 캠핑하다가 오기에도 좋습니다. 메타세카이어 길도 있고요. 여기 저녁에 조명 켜지면 아주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창포섬도 나무 데크길 걷기 좋습니다. 하나구루라는 나무 조형인데요. 이것도 밤에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잔디 동산에 가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남녀 조형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주에서 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숲풀놀이 공원입니다. 다양한 조각 전시도 볼 수가 있고 임진각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숲풀놀이는 낮보다는 밤에 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계절별로 조명 켜지는 시간이 다른데요. 겨울철에는 오후 6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숲풀놀이 야간 콘텐츠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여기 생각보다 더 볼만하고 좋았습니다. 음악도 나오고 다양한 야간 콘텐츠들이 있어서 산책하며 구경하기 좋네요. 반딧불이 가득 있을 것 같은 길도 있습니다. 밤이지만 혼자서 산책해도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산책로들을 따라서 조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숲풀놀이를 원래 좋아하긴 했었는데 확실히 밤에 오니까 더 좋고 마음에 듭니다. 평화누리 캠핑장 이용을 하면 밤에 무조건 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평화누리 캠핑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 캠핑장 앞으로 넓은 공터가 있네요.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평화누리 캠핑장 전용 주차장도 따로 있습니다. 평화누리 캠핑장은 작년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운영자가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캠핑장 예약하면서 차량 등록해야지만
캠핑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출입 제한 있고요. 평화누리 캠핑장은 오토 캠핑장부터 다양한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라반도 아주 인기가 많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웰컴 센터 이곳에서 체크인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체크인 할 때 신분증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캠핑용품 대여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웰컴 센터 바로 옆으로 매점도 있어서 필요한 물품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누리 캠핑장 구경을 해 볼까요? 먼저 카라반 존인데요. 예약하기 아주 힘든 존이기도 합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거의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그래도 비수기 때 이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평화누리 캠핑장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 가능합니다. 여기는 일반 캠핑장 A존인데요. 캠핑장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가 많아서 예약하기 좋았습니다. 오토 캠핑장 존이고요. 차량 주차가 가능하게 공간이 넓습니다. 글램핑존도 새롭게 생겨서 이용 가능한데 몇 개 없네요. 그리고 타프존도 새롭게 생겨서 비 오는 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캠핑장 B존도 있습니다. 작년 영상은 여기서 찍었네요. 평화누리 캠핑장은 평이동이 시설 좋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평이동도 여러 개 있어서 붐비지 않게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개수대에 전자레인지 있어서 햇반 데우기 좋았고요. 샤워실도 있어서 몸 씻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따뜻한 물 잘 나오고 물 수압도 좋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장도 있고 숯도 따로 버릴 수 있습니다. 또 빈 용기 반환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전 이번에는 일반 캠핑장 A존을 이용하였습니다. 사이트별로 전기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차량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짐만 내려놓고 주차장에 주차해야 합니다. 이번에 당근에서 새롭게 텐트 하나 사서 평화누리 캠핑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백컨트리 제네두 1.5P 텐트인데요. 나름 유명한 제품입니다. 확실히 1인용보다 공간이 넓어서 좋고 사계절 이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아니어서 그런지 결론은 생기지 않았지만 다음날 이슬 말리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1인용 텐트를 사용했었는데 잘 샀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처럼 여유있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맥주 한 잔으로 시작해줬고요. 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념으로 텀블러도 새롭게 장만하였습니다. 아는 동생이 만드는 텀블러인데 튼튼하고 사이즈도 좋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 댓글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이제 슬슬 해가 지고 있으니까 저녁 식사도 할 겸 본격적인 준비를 해봅니다. 혼자서 캠핑 왔지만 나름 먹을 거는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평일이다 보니 주변도 조용하고 한적하니 좋습니다. 이제는 밤에는 꽤 날씨가 쌀쌀한 것 같고요. 바로 삼겹살 구워서 맛있는 저녁 식사 타임을 가져줬습니다. 평화누리 캠핑장은 1년에 한두 번은 오게 되는 곳인데요. 혼자서 조용하게 편하게 쉬어가기 좋습니다. 낯선 산에서 하는 캠핑도 좋지만 시설 좋은 데서 하는 캠핑은 더 편해서 좋습니다. 하루 종일 임진각을 쭉 돌아다녔는데요. 정말 넓어서 걷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볼거리도 많았고 다양한 체험을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도깨 다리부터 평화곤돌라, 평화누리 공원, 숲풀누리, 평화누리 캠핑장까지 다 추천 코스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오기에도 좋고 연인들 데이트하기에도 좋은 임진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